학장이 얼마 전 검도를 시작했는데 스포츠 특유의 신체적 부담이 오는 느낌이에요. 테니스라면 팔꿈치라던가 유도 레슬링이라면 손가락처럼 스포츠에서 특히 많이 쓰는 신체에 부담이 오는 느낌인데 줄곧 타자니 특정 부위의 통증이 심해지고 쉬자니 실력이 팍 줄어요. 다른 스포츠를 해도 이런 통증이 올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선배는 원래 그런 거라 해서 걱정이 큽니다. 흑장님께서는 스포츠 하실 때 어떠셨나요? 자, 일단 선배 말에 대한 반박을 하자면 이 세상 스포츠 중에 원래 관절 아픈 건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인 입장에서 우리가 진짜 야구 선수들처럼 이렇게 어깨하고 팔꿈치를 이렇게 까디 집어가지고 몸을 채찍처럼 만들어가지고 공을 뿌리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한 야구 선수들, 투수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커서 투수 되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타자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 스포츠는 원래 건강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스포츠는 건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스포츠는 건강하려고 하는가? 전혀 아니죠. 야구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구 왜 해요? 재밌으니까. 축구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없진 않겠지만 축구 왜 합니까? 재밌으니까. 농구 왜 합니까? 재밌습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긴 하죠. 헬스는 건강 때문에 하는 사람 꽤 많죠. 달리기도 건강 때문에 하는 사람 꽤 많죠. 수영도 건강 때문에 하는 사람 꽤 많죠. 산책, 트레킹 건강 때문에, 등산 건강 때문에 하는 사람 많죠. 이런 스포츠들도 있지만 특히나 게임 스포츠는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계란 님이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려고 건강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야. 이게 애드립이 아니고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야구 하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은 거야. 축구 하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은 거야. 농구 하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은 거야. 헬스 할 때 중량 많이 치고 몸 좋아지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검도 봅시다. 우연찮게도 또 제가 중학교 때 검도를 좀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중학교 때 검도를. 근데 너무 짧게 하긴 했는데 검도는 두 개 합쳐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검도를 하면서 제가 관절 같은 데에 부담, 통증을 느낀 적이 있냐? 1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검도를 하면서 아팠던 적은 관장님이 빠따 쳤을 때밖에 없어요. 그때 엉덩이는 많이 아팠어. 어렸을 때 검도하는데 팔꿈치, 손목, 허리 뭐 아팠냐? 1도 안 아파요. 저 지금 모가지 환자죠. 지금 벤치만 해도 모가지가 아파. 근데 어떤 헬스 잘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저 벤치 하니까 좀 목이 좀 아픈데요? 원래 그런 거야. 하다 보면 괜찮아져. 개소리죠. 저 목 디스크 7개 있어요. 모가지에 디스크가 7개 있는데 그 7개의 디스크가 전부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 저분도 지금 성인이 돼서 검도를 시작했고 통증이 느껴진대. 테니스 엘보와 비교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팔꿈치 같은 데에 이상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근데요, 안 하면 쉬자니 실력이 팍 줄어요. 그럼 하시면 돼요. 아파요. 그럼 안 하시면 돼요. 답은 어차피 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아픔에도 불구하고 할 것인가, 아프니까 안 하고 딴 거 할 것인가, 님이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아픈 건 없습니다. 안 아픈 게 정상입니다. 10분 뒤에 영표형님 나오신다. 예를 들어볼게요. 영표형님이 2단 줄넘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하면서 축구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어른이 보고 따라하다가 줄넘기 하다가 줄넘기는 안 끊어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린 거야. 에이, 이러실 수 있죠. 실제로 배구 선수,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김요한 선수였나? 엄청 잘생긴 배구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 공 차는 예능 하실 때 체력 키우려고 줄넘기 하시다가 카메라에도 찍혔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실시간으로 끊어지는 게. 그러니까 재능 없이 무언가 될 수는 없어요. 2단 줄넘기 1000개를 버틸 수 있는 몸인 것도 재능인 거죠. 근데 보통 엘리트 체육인들한테 재능은 너무 어마무시한 거를 얘기를 해. 막 축구면 메시, 농구면 르브론, 조단 막 이런 걸 꺼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일반인들한테 재능은 튼튼한 몸, 남들보다 조금 빠른 스피드, 남들보다 조금 강한 힘, 남들보다 조금 좋은 스태미너, 남들보다 조금 좋은 회복력,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다 재능인 거야. 동체 시력. 저는 동체 시력이 좀 부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 농구를 꽤 열심히 할 때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뭐 체력도 좋고 힘도 좋고 빠르고 이 피지컬적인 거는 거의 갖고 있어. 생활체육을 하면서 이 정도 피지컬로 뭐 크게 아쉬울 게 없어. 농구를 하러 가도 내가 뭐 골밑 보는 게 아니니까 밖에서 수비하니까 뭐 그 당시에는 180점 한 4, 180.6 이 정도였거든요. 키가 180 정도면 뭐 괜찮잖아. 생활체육에서 3번 정도 보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너무 아쉬운 게 눈이 안 좋아요. 제가 눈이
시력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 뭐 안경을 써야 하는 시력이긴 한데 시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 정도에서 그냥 계속 가더라. 더 나빠지지 않고 한 0.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10년 정도 전부터 계속 그냥 이 시력으로 그대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눈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이 구기 종목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 동체 시력이 좋아요. 뭐 테니스나 골프는 아니고 저기 탁구 같은 거 칠 때 셔틀콕 같은 거 잘 보이는 그런 동체 시력. 또 하나는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앞을 보고 있다가 왼쪽을 잠깐 보고 다시 앞을 봤을 때 방금 왼쪽에 뭐 우리 편이 이런 배치로 있었고 상대편이 이런 배치로 있었어. 오케이. 지금 마치 천장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려지고 그럼 내가 이쪽으로 스루 패스 날리면 우리 편 내가 뛰어가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정보 처리가 얼마나 빨리 되냐가 재능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영표 형님도 그 재능이 없기 때문에 풀매가 안 되는 거죠. 그 재능이 있었으면은 뭐 필립 람 같이 됐겠죠. 공격 전개가 뛰어난 윙백이 됐겠죠. 근데 그런 거는 재능의 영역이에요, 사실. 차비나 이니에스타처럼 할 수 있는 건 재능의 영역이야. 차비나 이니에스타가 피지컬이 뛰어나긴커녕 피지컬이 좀 떨어지는 편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20대 후반의 흑자일스 차비나 이니에스타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몸싸움 해도 내가 이기고 갖다 박으면 내가 이겨. 근데 축구 실력으로는 뭐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재능의 영역이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구글에서 옛날에 그 안경 개발했어요. 안경에 카메라 달려있어. 이걸로 뭐 무릇한 거 찍으라는 게 아니고 무슨 연예인 팬사인회 가가지고 얼빡 찍으라는 게 아니고 운동 선수들한테 이걸 다 씌우려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 그런 꿈을 꿨던 적이 있어. 구글에서. 여기 안경이 달려있고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시야를 다 보여줍니다. 딱 인간의 시야만큼만 볼 수 있게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그거를 차비하고 이니에스타한테 시켰어요. 제가 본 게 아마 차비였던 것 같은데 차비한테 그걸 씌우고 이렇게 약간 모의 경기 같은 걸 좀 했어. 연습 경기 같은 걸. 그 새끼 시야를 보면은 아 이거 축구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적어도 나는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는 없겠다. 사이드 쪽이면은 피지컬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아예 안 돼. 아예 불가능해. 왜냐면 차비 새끼한테 안경을 씌웠는데 이 새끼가 지 발 한번 쓱 봐. 옆에 한번 쓱 봐. 그러고 나서 공을 씨발 냅다 까. 냅다 까면은 우리 편 애가 뛰어가서 받고 있어 그거를. 난 못 봤어. 걔가 있는 거를. 내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잠깐 보면 지금 씨발 상대방이 몇 명이고 우리 편이 몇 명이고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고 누가 어디로 뛰어가고 있고 이게 다 보이나 봐. 0. 몇 초 만에 쓱 본 다음에 냅다 깐다니까 그냥. 그럼 그거 잡으러 가는 거야. 난 안 돼 그게. 근처도 안 돼. 노룩 패스가 아니고 본다니까. 잠깐 본다니까. 근데 잠깐 봤는데 어떤 상황인지 전부 대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베이커 화면 전환 느낌이네. 그거랑 비슷하죠. 베이커 선수가 경기할 때는 우리 방송할 때보다 화면 전환을 엄청 많이 빨리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편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 보고 아이템 상황 같은 거 계속 보고 스펠 체크 같은 거 뭐 너무 당연할 거고 엄청나게 빠르게 보면서 우린 그거 봐도 정보가 뇌에 들어가질 않아. 베이커가 F2 눌렀다 F1 바로 누를 거 아니야. 0. 몇 초 딱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베이커는 지금 탑이 누가 유리한 상태다. 누가 뭐 피가 얼만큼 있었고 미니언이 지금 저기 몇 마리라 지금 뭐 밀리는 라인이다 미는 라인이다 이게 1초가 안 걸리는 거예요. 0. 몇 초만 보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새끼는 탑으로 커서를 직접 옮겨서 본 다음에 한 3, 4초 정도는 봐야지 지금 이거 우리 탑이 유리하다 적 탑이 유리하다 미니언이 지금 밀린다 민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넘사벽인 거예요. 이건 재능의 영역이에요. 지성이 형님은 완전 노력형인가요? 완전 노력형인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보통 뭐 축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NBA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어요. 완전히 노력형인 인류 선수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고대 센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 러셀, 윌트 체인벌린, 카림 압둘 자바. 이 세 명의 센터는 1960년대, 70년대, 그다음에 80년대까지 살짝 뛰던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평균적으로 키도 굉장히 컸고 신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윌트는 한 경기에 100점을 넣은 적도 있고 한 경기에 50 리바운드를 한 적도 있고 시즌 평균 50점을 넣어본 적도 있을 정도로 마이클 정도도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괴물 스탯을 찍어내던 사람이고 빌 러셀은 개를 이기고 우승을 11번이나 한 사람이고 카림 압둘 자바는 약간 현대 농구처럼 된 이후에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던 2m 18짜리 선수예요. 그 당시 선수들은 심지어 농구화도 아니고 스니커즈 신고 뛰어다녔고 그러면서도 선수생활을 굉장히 길게 했던 사람들이고 아무튼 그런 고대 괴수들하고 버금가는 재능이
몇 년쯤일까? 한 2010년 한 그 정도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2008년 한 이 정도쯤이겠네요. 00년대 후반쯤에 그렉 오든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렉 오든이 2m 16에서 18 정도의 키에 팔다리가 길고 손이 크고 힘이 세고, 그리고 그 선수가 대학생 때 어느 정도까지 대단했냐면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 센터도 그 이후에 NBA에 진출해서 엄청나게 잘할 정도로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걔가 NCAA 토너먼트에서 상대한 센터들이 NBA에서 나중에 활약을 하는 굉장한 선수들이야. 근데 그런 애들을 다 개쳐 바르고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렉 오든이 오른손 골절을 당합니다. 막 팍 불라지고 이게 아닌데 피로골절, 미세골절 그런 것처럼 금이 가요 손에.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어. 오른손잡인데. 근데 왼손만으로 슛을 쏘면서 리바운드는 이제 얼추 잡고 왼손만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겨버려요. 우승시켜. 그리고 NBA에 올라온 사람이야. 어마무시한 기대를 받았겠죠. 근데 그의 하체는 NBA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NBA 입성한 첫 해부터 부상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제 NBA 오래 있지도 못했지만 매년 부상을 당하면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했어요. 비교적 최근에 엄청 유명한 쇼츠가 있습니다. 막 좋아요만 막 몇십만 개를 받은 쇼츠가. 저기서 그렉 오든이 걸어옵니다. 그렉 오든은 지금은 모르겠고 몇 년 전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농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또 그렉 오든이 어마무시하게 큰 사람이 백팩 메고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농담으로 "오, 농구 선수야?" 그렉 오든이 음악 듣고 있었는데 빼고 "빠든 내가 너 막으면 뭐 무득점으로 막을 수 있을 거야" 이러고 할머니가 지나가셔 웃으면서. 그렉 오든이 하하 하고 할머니가 스쳐 지나가자마자 표정이 굉장히 슬퍼져요. 난 그거 보고 약간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자신의 기량을 100% 보여주지 못한 역대급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의 마음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경기도 아마 본인의 100%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을 겁니다. NBA에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급 운동선수가 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인 프로리그에 들어가면 일단 일반인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내구력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리그를 소화할 수 없어요. 야구로 치면은 뭐 한 150경기를 뛰어야 되고, 농구는 NBA 기준으로 82경기 정규 리그 뛰지만 플레이오프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가혹하죠. NBA는. 축구도 38라운드 뛴다고 하는데 컵 대회 있지, 챔피언스 리그 있지, 국가대표 소집되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존나게 뛰어야 돼. 이거를 애초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립니다. 아예 못 뛰어요. 박지성 선수 물론 어깨를 나란히 뛰던 다른 선수들, 박지성과 겨루던 선수들,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뭐 스콜스라든지 람파드, 제라드, 그다음에 뭐 마케렐레, 비에이라, 지단 뭐 그런 선수들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뛰었잖아요.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축구적인 재능이 당연히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너무 대단한 선수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지성 선수는 100% 노력형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선수면 애초에 EPL의 그 가혹한 일정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EPL의 그 덩치들하고, 물론 그 당시에 자빠지성이라고 막 너무 많이 자빠지니까 놀림도 당하고 했지만, 애초에 내구력이 약한 사람이면은 거기서 몇 경기 뛰고 은퇴해요. 그냥 그 떡대들하고 갖다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르브론 제임스의 육체를 역대 최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모제스 말론인가? 그 강철 인간이라고 막 불리던 분이 계셔. 그 양반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셨어. 르브론보다 좀 더 뛰었던가? 좀 경기수는 좀 부족. 이미 르브론이 따라잡았나? 아무튼 그분이 있는데 르브론하고 비슷하게 뛰었다고 쳐도 출석률이 훨씬 높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결장을 좀 한 편이야. 의외로. 칼말론 같은 선수들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타 재즈에서 뛰던 10몇 년 동안 거의 결장 없이 다 뛰어. 스타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7, 18시즌 정도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결장 없이 뛰었고 시간도 많이 뛰었어. 근데 이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 보고 역대 최고의 몸뚱아리, 역대 최고의 내구력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르브론 제임스만큼 가혹한 스케줄을 소화한 농구 선수는 역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르브론 제임스가 데뷔하기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NBA 플레이오프의 초반에는 7전 4선승제조차도 아니었어요. 5전 3선승제였어요.
그리고 무슨 뭐 이벤트 경기라든지 국가대표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르브론 제임스는 존나게 많이 참여했고, 르브론 제임스만큼 플레이오프에 꾸준히 나가서 결승전을 그렇게 많이 나간 새끼도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빌러셀이 아까 11번 우승했다면서요. 빌러셀 시대에 NBA 팀 8개인가 10개인가 그렇습니다. 8팀 10팀밖에 안 돼. 그럼 1년에 몇 경기 뛰겠습니까? 경기 수가 굉장히 적겠죠. 플레이오프 해봤자 몇 경기 하겠습니까? 몇 경기 안 해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만큼 가혹한 스케줄을 견딘 운동선수가 역사상 과연 존재할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은 경기를 소화해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르브론 제임스는 수비를 안 한다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저는 그걸 르브론 제임스의 단점으로 봐야 할지조차 의문입니다. 물론 팀에서 보면 당연히 단점인데, 르브론 개인으로 봐서는 이 새끼는 지금 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심지어 작년에도 25득점을 해냈죠. NBA 20년 차인데. NBA 20년 차에 평균 득점 24점, 25점을 넣고 어시스트를 8개씩 하고 있는 정신 나간 새끼가 있어? 근데 걔한테 수비까지 하래. 이건 애초에 요구하면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LA 레이커스가 이제 우승 후보가 될 수 없고, LA 레이커스가 수비를 더 잘 짜야 되고, 르브론의 수비 안함을 더 커버를 해야 되고, 이건 다 팀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르브론 개인을 봤을 때는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커한테 초비 쏠킬 따라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고전파였으면 땄겠지. 근데 지금 힘들지. 손이 아파가지고 특정 자세로밖에 게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나는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수비를 좀 안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뛰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새끼야 지금. 지금 르브론 제임스는 플레이오프에 뛴 경기만으로 웬만한 NBA 선수의 인생 내내 뛴 경기 숫자 비슷하게 뛰었습니다.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07년에 결승 한번 나가죠. 2003년에 드래프트 돼서 2007년에 깜짝 결승 진출해서 샌안토니오한테 사떡 당해요. 그리고 나서 2009년인가 동부 결승에서 하워드한테 처발려가지고 동부 결승에서 떨어져. 그래서 야마도라서 저기 마이애미 그 유명한 빅3 결성을 해서 낫5, 낫6 뭐 이절 연병했고, 그래서 2011년부터 NBA 결승을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이애미에 있던 4년 다 결승 나갔죠. 클리블랜드 옮기자마자 바로 결승 간 거 맞지? 첫 해 미끄러졌나?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클리블랜드에서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결승 나갔어. 그리고 나서 LA 레이커스 가서도 결승 진출을 몇 번까지 또 이어갔었죠. 우승도 한 번 하고. 미친 새끼예요 이거. 2006년일 거야. 그때 서고 동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맹랑맹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나 가혹한 스케줄을 치렀냐, 플레이오프를 얼마나 많이 소화했냐, 결승을 얼마나 많이 나갔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고동저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제 머리에는 지금 릅갈통, 릅퀴스키, 르브론 제임스가 위대해지는 거 절대 못 참아. 서고동저가 지금 나올 이유가 없죠. 동부라고 해서 경기 수가 적은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가 약해서 르브론 제임스 그때 출전 시간 관리 존나 받으면서 뛰었음 이랬으면 이해가 가겠죠.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항상 출전 시간이 존나 길었죠. 플레이오프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NBA 평균 득점 20 몇 점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 제가 축구를 요즘에 많이 안 봐서 정확하게 비율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20 몇 득점으로 득점 왕까지 하셨잖아. 득점 왕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15시즌 연속으로 20골을 넣었다면 약간 르브론 제임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무래도 축구가 수명이 조금 더 짧으니까 20년으로 안 하고 15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5년 동안 EPL에서 20골 이상 넣은 새끼가 있어. 득점왕도 한 번 하고. 르브론이 축구로 치환하면 그런 새끼인 거야. 근데 어시스트도 10개씩 꼬박꼬박해. 20, 10을 15년 해내면 르브론 제임스 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이치로랑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야구는 또 선수 생명이 좀 더 길기도 하고 이치로는 체구가 작잖아. 르브론은 심지어 커. 준 메시급이네요. 그러니까 메시로 비교하면 또 달라져 버려. 왜냐면 메시는 30골대를 넣었잖아. 거의 대부분. 라리가가 득점이 좀 더 많이 나기도 하고, 라리가 기준이면은 25골씩 15년을 쳐놔야 되는 거야. 르브론 제임스는 20년 평균 득점 기록이 27점이에요. 30점 넘게 넣은 적도 있고, 제일 못 넣었을 때가 아마 24.9인가 그럴 거야. 25를 겨우 못했던 정도.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질라탄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안 돼. 왜냐면 질라탄도 부상이 좀 있는 편이었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정신 나간 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20골을 15년 연속으로 넣었어? 근데 그 15년 중에 10년을 챔피언스 리그 4강 이상을 무조건 간 거야. 그리고 월드컵 4강 이상을 무조건 간 거야. 이 정도 수준을 맞추면은 르브론 제임스의 스케줄하고 비슷해집니다. 실력이 비슷하다가 아니고 스케줄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런 새끼는 없어 원래. 물론 저는 르브론 제임스보다 메시가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메시는 그보다 더 잘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의 꾸준함이고 그 정도 가혹한 스케줄을 소화한 건 맞긴 해. 르브론 제임스가 미친 새끼긴 해. 르브론이 제 생각에도 호날두랑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아요. 좀 피지컬적으로 좀 하는 면이 좀 있고, 호날두가 메시에 가려지듯이 르브론은 동시대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조던한테 항상 좀 가려지고. 근데 메시가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르브론이 현역 선수도 아닌 조던한테 밀리고 있는 거가 얼추 또 맞아지죠. 호날두도 운 존나 없게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랑 동시대를 보냈으니까 하필 전성기도 완벽하게 겹치고. 제 생각에도 르브론이 약간 호날두 같은 느낌이 있고요. 메시가 조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커리, 듀란트, 커리어 누가 위냐? 전 당연히 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급으로 놓는 분들은 보통 순수 실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순수 실력 얘기할 거면, 그러니까 난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거 좀 누구 저격처럼 될까봐 좀 저시기하긴 한데, 그 농구 채널 최근에 생긴 거 조현일 해설위원하고 옛날에 같이 방송 많이 하시던 그 분 이름 뭐지? 나이 조금 있으시고 최영길인가? 최영길 해설위원 맞나? 최연길 맞지? 아무튼 저는 이제 이분이 릅가라고 너무 느껴지는 게 사실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해도 결국에는 르브론 까고 조던 찬양하고 옛날에 이름 높은 사람들 찬양하고 요즘 선수들 좀 아쉽다고 얘기하고, 요즘 선수들 중에서 높게 치는 선수들은 옛날 올드스쿨 느낌 나는 선수들 올려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 이분 좋아합니다. 이분 나오는 거 찾아서 봅니다. 옛날에 네이버에서 했던 그 농구 뭐였지? 팟캐스트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의견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느바비큐 이런 데에서 커리 대 듀란트 얘기를 하고 듀란트가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지를 들어보면 결국 순수 실력이거든요. 커리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키가 188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포인트 가드 중에서 작은 건 아니지만 전체 농구 선수로 치면 당연히 작은 거니까, NBA 평균이 2m 1이니까 거의 2m 11cm로 그 높은 타점에서 2점을 계속 찍어내는 듀란트보다 순수 실력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당연히 들 수 있죠. 근데 커리어 줄 세우기를 하는데 순수 실력 이딴 게 난 왜 나온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커리어로 봐야지.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순수 실력으로 얘기할 거면은 역대 NBA 탑 10에서 빌러셀을 왜 넣어? 빌러셀 빼야지. 빌러셀은 진짜 단 한 번도 윌트 챔벌린보다 잘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인성이 뛰어나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인 거지, 더 뛰어난 농구 선수가 아니잖아. 만약에 현대시대에 빌러셀하고 윌트 챔벌린 두 명이 드래프트로 나와, 누가 빌러셀 뽑아? 다 윌트 챔벌린 뽑지. 근데 이렇게 순수 실력 같은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빌러셀은 존나게 빨아요. 최영길 해설위원은 제 기억에 아마 조던을 역대 1위로 놓고 2등을 르브론으로 놓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빌러셀을 2등으로 놨을 거예요. 순수 실력 볼 거면 빌러셀을 왜 놔요? 빌러셀은 지금 언더사이즈 센터죠. 슛 못 쏘죠. 리바운드하고 수비밖에 못하죠. 근데 현대농구에서 그런 선수가 좋은 선수일 수가 없죠. 그리고 농구 스킬이나 농구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전혀 아니죠. 위대한 리더였죠. 저는 빌러셀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왜 빌러셀이 2등이 되냐는 거야. 순수 실력을 볼 거면. 빌러셀이 왜 역대 2위가 되는 거야, 그 기준으로. 현대 농구에서도 높게 보는데, 현대 농구에서 빌러셀 같이 농구하면서 같이 높은 사람 이름 한 명만 대봐요. 단 한 명만 대봐요. 내가 2명 3명도 안 바랄게. 한 명만 대봐. 셀리의 법칙, 현대 농구에서도 빌러셀 높게 본다고? 빌러셀 같은 스타일? 한 명만 대봐. 굳이 따지자면 약간 루디 고베어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왜냐면 루디 고베어는 올해 수비수상을 지금 3번 탔냐 4번 탔냐 존나 많이 탔어. 근데 존나 아이러니하게도 플레이오프 가면 루디 고베어를 중요 시간에 벤치에 넣어요. 아, 그만큼 공격이 중요한 거야? 아니, 수비도 안 돼가지고. 루디 고베어가,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픽앤롤을 할 때 앞에 나가서 앞선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푸덕이 안 되니까.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럼 3점 폭격 끝. 그래서 루디 고베어가 올해 수비수상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주요 수비 시간에 벤치에 앉아 있어야 돼. 빌러셀 평득 20도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윌트 챔벌린이 평균 득점 50점을 넣는 시대에 뛴 선수인데 평균 득점이 20점도 안 돼. 그럼 순수 실력 얘기할 거면 역대 2위로 넣으면 안 되지, 그 사람을.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나는 누가 어떤 선수를 좋아하거나 어떤 선수를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좀 의문인 게 뭐냐면,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가 점점 높아지니까 조던의 순수 실력을 올려치기 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을 볼 때도 순수 실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빌러셀 같은 사람들을 올려치기 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따질 거면 르브론 제임스도 위대한 리더로 넣어가지고
추가 점수를 줘야죠. 르브론 제임스가 개인적으로 문제 사건 같은 걸 많이 일으켰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어빙하고도 우승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마이클 조던이었으면 어빙하고 우승할 수 있었을까? 어빙 빼고는 가능했어도 어빙하고 같이 못했을 것 같아요. 조던이 어빙 때렸을 것 같아. 르브론 제임스는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상, 가치관 이런 거를 엄청 존중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빙이 개자를 떨든 말든 농구만 잘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르버지라고 불렸잖아. 그러다 어빙한테 팽당하긴 했지만, 근데 조던은 약간 강압적인 게 있어요. 올드스쿨 리더란 말이야. 만약에 마이클 조던인데 농구 전에 어빙 새끼가 이상한 씨발 풀떼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불 붙여가지고 농구장 뛰어다니면서 무슨 그 의식을 치르고 있어. 지금 마이클 조던 우승해야 되는데 코비도 주사 맞아야지 경기를 뛸 수 있어. 규정이야. 안 맞겠대. 왜? 신념이래. 야 이 새끼야 맞고 우승해야지. 난 못 맞겠어. 조던이 과연 참았을까? 때렸을 것 같은데. 농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러면서 엄청 중요한 경기인데 원정 안 따라가고 자기 누나 생일 파티 참가함. 조던이 과연 이거 참았을까? 때렸을 것 같은데. 그래 최근에 조던 다큐가 나왔죠. 전 조던의 업적을 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솔직히 거의 영원히 농구라는 스포츠가 다르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냥 농구 역대 넘버원은 그냥 무조건 조던 받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업적에 전혀 뭐 할 그건 없지만 근데 마이클 조던은 분명히 흠이 있잖아요. 좀 강압적인 리더였고 파티 광이고 도박 중독도 됐었고 동료를 때린 적도 있고 술도 많이 마셨고 막 등등등 이런저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막 농구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 르브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쉴드를 자꾸 치려고 하는 게 난 좀 싫더라고. 똑같이 비판해야지.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마이클 조던이 내가 동료들한테 좀 가혹하게 했던 건 맞다. 근데 나는 내가 하지 않은 걸 하라고 한 적은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호호호 찢었다 막 이런 반응이더라고. 이거 맞아? 너네 회사에서 너네 뭐 과장이나 부장이 너네한테 존나 가혹하게 일 시켜. 부당하게. 막 때리기도 하고 쌍욕도 하고 막 이래. 그리고 나서 난 내가 하지 않는 걸 너네한테 시킨 적은 없다. 이러면서 자기 잘못 없다고 하면은 인정할 거야? 그거를 멋있게 포장하는 게 난 좀 싫던데. 그러니까 조던은 왜 완전 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농구를 제일 잘했던 새끼라고 끝나면 되잖아. 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던을 미화시키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그냥 농구 제일 잘한 사람으로 끝나면 되잖아 그냥. 형도 예전에 그거 보고 찢었다고 하지 않았어? 한 적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한들 생각이 바뀌었어. 그럼 르브론도 마찬가지. 저 르브론은 꽤 많이 좋아합니다. 뭐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깔통 새끼가 뭐 리얼월드 발언했던 거, 역주행했던 거, 뭐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수영 선수한테 찝적댔던 거 이런 걸 부인하지 않죠. 물론 내가 부인한다고 인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형 근데 르브론 뭐 했잖아 했을 때 뭐 아니다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르깔통이라고 불리잖아. 그 새끼 사적으로 문제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농구를 역대 두 번째로 잘했던 새끼인 것도 맞아. 이걸 왜 자꾸 엮냐고. 그러면서 조던에 대해서는 신격화를 자꾸 하고 우상화를 하고 르브론은 현대시대에 또 맞춰가지고 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하고 르브론 제임스한테 뭐 몇 년도 이후에 수비를 놓은 게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게 팩트잖아요. 이러는 전문가가 빌러셀 공격 못한 얘기는 안 해. 그러면서 빌러셀은 역대 2위 농구 선수래. 이게 맞냐고. 난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잖아요. 공격 개 잘하고 수비 못하는 사람은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격 개 못하고 수비만 잘하는 사람이 이 팀의 에이스고 리더인 팀은 우승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역대 우승팀들을 볼게요. 지금 제가 농구 봤던 때부터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샤킬 오닐이 01년에 우승했을 때부터 봤거든요. 샤킬 오닐 공격 못합니까? 코비 공격 못합니까? 개 잘하죠. 디트로이트가 그 다음에 우승하긴 했어요. 근데 디트로이트가 벤 홀라스의 팀입니까? 아니죠. 디트로이트는 팀 디펜스를 하던 팀이죠. 원래 팀 디펜스를 하는 팀들은 우승을 종종 해냅니다.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샌안토니오도 그렇고. 근데 이 팀의 에이스, 코어, 1등, 리더인 사람은 무조건 공격을 존나 잘해야 돼요. 혹은 공수 겸장이어야 되고 보통 공수 겸장이 많죠. 제가 농구 본 다음부터 우승했던 사람들 샤킬 오닐, 전성기 한정 공수 겸장, 코비 공수 겸장, 팀 덩컨 공수 겸장, 르브론 우승할 때 공수 겸장이었음. 지금은 수비도 못하지만 다 공수 겸장이죠. 공격 못하는데 리더로 우승시킨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역대 올타임 탑 10 중에 빌러셀 빼고는 전부 공격을 잘하잖아. 빌러셀만 공격을 못한다고. 근데 나이
존나 처먹고 연차 15년차쯤 되고 나서 수비 놓은 르브론한테 수비를 안 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단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전성기 때도 공격을 못하던 빌러셀의 공격력은 왜 지적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르브론 위로 두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나는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빌러셀이 11번을 우승했을 때 NBA 팀이 8개인가 10개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게 우승 난이도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프로팀이 적기 때문에 더 경쟁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거 듣고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 씨발, NBA가 지금 세계화가 돼서 NBA 팀이 30개 팀이 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 농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는 지금 2010년대 20년대에 우승을 해댄 르브론 제임스하고 1960년대에 NBA 팀 8개 있던 시절에 거의 흑인 바신 시절에 유럽 선수 단 한 명도 뛰지도 않던 그런 시대에 우승한 게 같은 난이도라는 게 말이 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같은 난이도면 조던 6번 우승하고 빌러셀은 11번 우승했는데 왜 역대 1위가 조던인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럼 그 기준으로 할 거면 빌러셀이 역대 1위여야지. 1960년대에 우승한 난이도가 현대농구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면 왜 마이클 조던이 역대 1위냐고. 역대 2위여야지. 우승 차이가 거의 2배인데. 저는 빌러셀은 윌트 챔벌린하고 이렇게 같이 묶이는 게 맞다고 보고, 우승을 11번이나 하셨어도 나는 딱히 윌트보다 더 위로 놔야 되나 싶어. 그냥 더 좋은 팀에서 뛰었으니까 우승을 많이 한 건데. 나는 그렇게 기준이 바뀌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 한번 써볼까요? 일단 제 기준에 저는 최근에 좀 바뀐 게 있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흑자 역대 최강의 팀, 역대 베스트 5는 아닙니다. 흑자 역대 최강의 팀. 일단 무조건 조던을 박아야 돼. 무조건 박아야 돼. 조던 박으면, 그리고 르브론 무조건 박어. 이 두 명은 불변이야. 자, 르브론 제임스 있으면 리딩 포인트 가드 아예 필요 없죠. 르브론이 어차피 하면 되죠. 커리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매직 존슨 들어갈 이유가 없어. 매직 존슨이 할 수 있는 걸 르브론이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리딩 포인트 가드 능력이 르브론이 매직하고 동급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매직이 더 높죠. 하지만 굳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가. 뭐 샌안토니오는 리딩 능력 뛰어난 포인트 가드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씹어 먹었습니까? 예전에 LA 레이커스 3패드 할 때는 뭐 리딩 능력 뛰어난 포인트 가드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 토니 파커도 공격형이고 그 데릭 피셔도 공격형이고, 리딩을 할 수 있는 다른 선수가 있으면 포인트 가드에 리딩 능력 없어도 돼요. 그리고 4번에 존나 고민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여기에다가 버드하고 던컨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이거를 듀란트 요키치가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NBA에 어떤 조합을 짜도 이 팀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키치가 이제 덩컨의 자리를 뺏게 되는 거죠. 수비가 좀 약한데, 맞습니다. 수비가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커리는 전성기에도 수비가 조금 약한 편이었죠. 조던 가드 1위, 르브론 제임스 스몰 포워드 한정 전성기 기준으로 역대 수비력 최상위권입니다. 저는 피펜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듀란트도 4번 수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공격용이야. 요키치도 5번 수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5번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역대 전설의 3대 센터, 샤킬 오닐, 뭐 데이비드 로빈슨, 뭐 올라주원, 팀 덩컨, 뭐 이런 사람들 나올 거 아니야. 덩어리 한 명은 있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덩컨이 들어갈 수도 있죠. 덩컨이 여기 4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덩컨이 여기 4번으로 들어가는 순간 코트 좁아져. 왜? 조던이 3점을 그렇게 잘 쏘지 않으니까. 이건 조던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이죠. 저는 올라주원은 조던하고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르브론 제임스 존나 까는 사람들 중에 90년대 빠는 사람들 중에서는 올라주원 같은 사람들 미화 뒤지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아니 올라주원은 내 야투 성공률이 50%가 넘는데 내가 왜 패스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로우 포스트에서 공을 받은 다음에 드림 쉐이크라고 불리는 페이크 휙휙휙 해가지고 개인 공격을 하던 사람이고, 그럼 올라주원 있으면 골밑이 빡빡해지는 거야. 그러면 조던하고 르브론을 보유한 팀에서 올라주원이 왜 필요한 거야? 조던하고 르브론을 보유한 팀이면은 4, 5번이 밖으로 빠져가지고 3점을 쏘든 아니면 얘들이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맞지, 올라주원 박아서 걔한테 드림 페이크 하게 하는 게 맞아? 그럼 조던이랑 르브론이 올라주원한테 공 준 다음에 밖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맞아? 키가 업 기다리고? 뭔 소리야 그게. 역대 최고의 돌파 머신 1, 2등인 사람들, 1등을 다투는 2명을 놓고 골밑에 올라주원을 왜 박아? 제가 예전에 요키치 말고 덩컨 센터에 넣었던 것도 뭐 없어요. 덩컨이면 나와서 스크린 서줄 거니까. 올라주원은 그냥 샤크 카운터.
샤킬 오닐이 올랜도에서 휴스턴하고 결승 치렀을 때 샤킬 오닐이 개 처발린 것처럼 말하는데 별로 처발리지도 않았어요. 삐까삐까해요. 경력 생각하면 오히려 샥이 선방했어. 근데 이게 다 구전으로 전해지니까 올라주원이 샤킬 오닐 개 떡 바르고 우승한 것처럼 뭐 비슷비슷해. 뭐 한 4.6 대 5.4 정도로 올라주원이 잘한 거지. 저 조합이면 맨날 싸우겠다. 전혀 안 싸우죠. 뭔 소리야 대체. 너 씨발 농구 모르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중에 성격 더러운 조던 하나밖에 없어 여기. 원래 사람 5명이 모이면은 쓰레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5명 중에 성격 더러운 하나는 무조건 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 성격 더러운 가 조던 한 명이야. 르브론 제임스는 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농구 코트 내에서 성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듀란트도 뒤에서 SNS로 이제 조던 욕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쏴야 되는데 지가 쏜다. 3점 내가 더 잘 쏘는데 뭐 이런 거 뒤중 개정 할 수는 있어. 근데 농구 코트 안에서 성격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요키치는 순둥이야. 덩컨이 들어와도 역대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커리도 순둥이야. 여기서 싸움이 왜 나? 싸울 일이 없어. 그리고 조던이 성질 내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게임 질 때. 근데 얘들이 뛰면 안 지겠지. 그럼 조던도 성질 안 내겠지. 싸움이 왜 나? 그리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역대 최강의 팀, 뭐 최고의 팀 이런 걸 뽑는데 조던이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막 샤킬 오닐 막 이런 거 듣고 있다니까. 아니 샤킬 오닐, 올라주원 이런 사람들이 조던이랑 왜 맞냐고. 아예 안 맞지. 심지어 샤킬 오닐은 자존심 싸움도 할걸? 1옵션 가지고 조던하고. 르브론은 적어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 인정 안 해도 심지어 패스 존나 잘 줘. 오히려 그게 문제지. 릅탄 돌리기. 르브론한테 릅탄 돌리기라고 욕을 존나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S급 선수들하고 뛰어도 전혀 불화가 없을 거라는 장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야. 르브론 제임스가 올스타전 한정이긴 하지만 듀란트랑 뛸 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보다 공격력이 뛰어난 어빙이랑 뛸 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드웨인 웨이드랑 뛸 때 건강했던 딱 1년 그때 르브론 제임스가 웨이드한테 공 주고 클러치 타임에 저 멀리에서 허벅지에다 손 짚고 지켜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샤킬 오닐은 그게 잘 안 되지. 두랭이 잘 삐짐. 사석에서 삐져. 공격 욕심 없는 하워드면 오히려 르브론 제임스하고 하워드가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르브론은 자기 동료가 공격을 잘하길 바라. 그리고 샤킬 오닐은 클러치에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저 친구가 농구 좀 아는구만. 저 샤킬 오닐을 가장 좋아했었어요. 제가 2001년에 필라델피아하고 LA가 결승전 하는 걸 처음으로 본 게 NBA이고 저는 그 당시에 막 피지컬이 막 압도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어서 샤킬 오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현대농구에서 클러치 타임에 샤킬 오닐을 못 써요.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샤킬 오닐이 뭐 본인이 오히려 이게 더 의식돼서인지 아니면 그 양반은 원래 자존감이 존나 세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가 뭐 현대농구 오면은 막 평덕을 몇 점 넣고 뭐 골밑 다 파괴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만약에 현대농구에서 샤킬 오닐을 보유한 팀이 클러치 타임에 점수차가 5점 차 이내다? 샤킬 오닐 못 쓰죠. 지금 클러치 타임의 기대 점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같이 3점을 많이 던지는 시대에 2, 3분 정도가 남았어. 5점 차 이내야. 2포제션 이내야. 그러면은 3점 공격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팀들이 있는 가운데 샤킬 오닐한테 파작하면은 샤킬 오닐은 1점밖에 못 넣어. 자유투 성공률이 50%니까. 역전당하기 딱 좋죠. 그래서 만약에 샤킬 오닐을 뽑을 거잖아? 그럼 조던이 빠져야 돼 오히려. 커리 대신 페니 하더웨이 어떤가요? 좋죠. 건강만 하면. 안 건강한데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커리가 에바라고 일단 많이 생각할 거야. 커리 뺀이 많으니까 커리 뺀을 제외하면은 커리가 에벤데라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요키치는 최근에 MVP를 또 많이 쳐봤고 실제 경기력에서 순수 실력에서 요키치가 사실 존나게 높은 것도 사실이고 요키치는 동료를 잘 살려줘요. 요키치가 탑에 서서 공을 받아서 듀란트, 르브론, 조던, 커리한테 패스를 뿌리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오히려 커리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멤버들이 좋으니까 스탁턴 같이 어시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필요 없죠. 스탁턴. 르브론이 공 물고 다니면서 패스 넣어주면 되고 요키치가 넣어주면 되는데 스탁턴이 왜 필요합니까? 매직 존슨 있으면 어떨까요? 매직 존슨 있으면 상대 작고 빠른 가도 누가 막습니까? 매직 존슨이 들어오는 순간 1번, 2번, 3번이 평균 체중이 110kg가 되는 거예요. 작고 빠른 가도 누가 막을 거야? 상대 어빙 나왔어? 누가 막을 거야? 못 막어. 매직이 어빙 막을 거야. 못 막어. 조던, 르브론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가 2011년에 그때 최연소 MVP를 받은 역대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인 데릭 로즈를 클러치 타임에 락다운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공격을 못할 정도로 틀어 막아버렸어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과연 데릭 로즈를 한 경기라도 풀타임으로 막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막죠. 체력도 안 되고 몇 경기 뛰면 무릎팍 아프죠. 그냥 클러치 타임에만 막을 수 있는 거지. 매직 들어오면 상대 빠른 가드 막을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근데 커리는 수비가 아쉽다 한들 상대 빠른 가드를 미친듯이 쫓아다니겠죠. 듀란트 자리에 버드가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엄청나게 고민한 겁니다. 저번에는 버드 넣었잖아. 심지어 저번에는 버드를 넣었어. 근데 이번에 듀란트로 바뀐 거지. 옛날에는 제가 버드 덩컨으로 했습니다. 듀란트 요키치 빼고. 근데 이제 농구가 아무래도 시대가 좀 변하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고 느끼는 거죠. 버드를 넣으면은 듀란트보다 리바운드 잘 잡고 듀란트보다 수비가 더 좋죠. 그리고 사이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레리 버드가 프로필상에는 2m 6인가로 나오는데 키가 존나 크더라고. 매직 존슨보다 확연히 더 큽니다. 매직이 206인데 버드는 매직보다 확연히 더 크고 이 양반 성격상 다른 선수들이 신발 신고 키 쟀는데 아마 맨발로 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206이 아니야 버드는. 그래서 키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리바 더 잘 잡고 리바 10개씩 잡죠 버드는. 그리고 듀란트보다 패스도 더 잘하죠. 레너드는 조던이랑 롤이 너무 겹침. 그렇죠. 레너드도 지가 공을 잡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의외로 수비력이 르브론보다 당연히 레너드가 뛰어나죠. 근데 공격력에서는 득점력만 따지면 전성기 레너드가 르브론하고 비슷한 정도로 득점을 합니다. 근데 레너드는 패스를 못해요. 지금 동료가 커리, 조던, 듀란트, 요키치 이런 사람들인데 패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굳이 3번으로 든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일단 레너드는 아퍼. 한 경기 내에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 레너드도 뭐 3점 캐치앤샷은 괜찮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커리 빼고 전부 공 오래 잡아야 하는 선수들이네. 듀란트도 빼야죠. 그러니까 여기 듀란트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듀란트는 공을 안 잡고 공격할 수 있는 선수. 커리 공을 안 잡고 공격할 수 있는 선수. 요키치 자기가 공격 안 하고 패스할 수 있는 마인드 가진 새끼. 르브론 공 오래 잡아야 되지만 패스할 수 있는 마인드 가진 새끼. 조던 압도적 넘버원 공격력. 합까지 생각을 해야 돼. 듀란트 자리에 덩컨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죠. 코트 좁아지죠. 그냥 조던이 들어가는 이상 5번은 몰라도 4번은 무조건 3점이 돼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냐면 조던이 3점이 약하니까. 조던 3점 안 약한데요. 어떤 플레이오프에서 3점 몇 % 찍었는데 한 경기잖아. 한 경기 한 시리즈 정도잖아. 커리어 전체로 보라고 조던이 3점을 잘 쏘나. 약점인 게 맞지. 포지션이 슈팅 가드인데 조던이 3번이었어 3점 약점이라고 하긴 그렇지. 그냥 쏘지. 슈팅 가드인데 3점 그 정도 쏘면 약점인 게 맞지. 씨발 좀 신격화 좀 그만 쳐라니까. 그럼 조던이 3점을 못 쏘고 돌파를 많이 하고 싶어. 그럼 골 밑에 공간 줘야 될 거 아니야. 듀란트야 밖에 나오면 그만이야. 이걸로 사실 공격에서 1인분 함.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그냥 보쉬 넣어도 돼요. 크리스 보쉬 넣어도 돼. 여기 케빈 러브 넣어도 돼. 솔직히 그냥 3점 가능하고 수비 너무 구멍만 아니면 되는. 러브는 그럼 안 되나? 그냥 그런 선수면은 얼추 돼. 왜냐면 조던 르브론이 있어서. 뭐 노비츠키도 당연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케빈 가넷 넣을 수 있냐, 팀 덩컨 넣을 수 있냐, 좀 아쉬워요. 굳이 싶어. 케빈 가넷하고 팀 덩컨이 듀란트 대신 들어오면 압도적 이득이 뭡니까? 스크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 수 있다. 역대 최고 스크리너에 들어가야 되죠. 케빈 가넷, 팀 덩컨. 그래서 케빈 가넷하고 팀 덩컨이 조던이나 커리나 르브론한테 스크린을 걸어준다? 이건 미쳤죠. 하지만 3점이 그만큼 중요하다. 케빈 가넷이 롱투까진 돼도 의외로 3점은 안 돼. 덩컨 유명한 클러치 3점 있긴 해. 근데 3점은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사실 버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해. 스크린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듀란트는 스크린 또 잘 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가넷 덩컨으로 놓잖아요. 숨이 턱 막히네요. 바로 숨 막히네요. 르브론 제임스가 이 팀에서 두 번째로 뛰어난 3점 슈터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르브론 제임스는 3번 중에서 3점이 그래도 뭐 그럭저럭 평균 정도는 쏘는 선수죠. 근데 아무리 커리가 있어서 3점 책임져 준다 한들 커리 다음으로 3점 잘 쏘는 선수가 르브론이다. 잘못된 팀이에요. 여기 그러면 커리 대신 레이 알렌 고고 하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그 밀워키 시절에 밀워키 맞죠? 팀이 헷갈리네. 겁나게 쌩쌩했던 레이 알렌이다. 솔직히 조금 고민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레이 알렌이면은 경기 조립도 얼추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원 다 경기 조립이 가능한 선수들이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농구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네덜란드에 토탈 사커가 있었듯이 농구도 토탈 농구 같이 샌안토니오 스펄스, 마이애미 제꼈던 샌안토니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멤버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토니 파커가 포인트 가드 치고 패스가 조금 아쉬웠던 거지. 당연히 평균적인 농구 선수 기준으로 패스 존나 잘하죠. 지노빌리 포인트 가드 중에서도 상급 수준의 패스 능력이 있죠.
레너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얼추. 그 다음에 그 엉덩이 X나 큰 그 사람 뭐야, 체중 관리 잘 못하는 그 사람하고 팀 덩컨 막 이렇게 나왔잖아. 이 5명이 다 얼추 패스가 돼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오복성 패스가 나와버려. 막 패스 오픈 슛, 패스 오픈 슛, 이 나버린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윗조합이 진짜 좋은 게 여기 지금 패스가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중에서 3명 정도는 자기 포지션 내에서 최고 수준의 패스야. 마이클 조던 슈팅가드 중에서 최고 수준의 패스, 르브론 제임스 역대 최고 수준의 3번 패스, 요키치 역대 센터 중에 최고 수준의 패스. 이걸로 오복성 농구하는데 심지어 전원 다 3점이 가능하다. 조던도 3점이 되긴 되죠. 거기에다가 역대 최고의 돌파 머신 2명이 있다. 이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팀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 샤킬 오닐은 어떻게 막을 건데요? 파울하면 돼요. 뭐 올라주원 드림 쉐이크 요키치가 못 막을 텐데요. 올라주원이 40점 넣어도 져요. 올라주원 공격을 못 막어. 올라주원 드림 쉐이크 못 막어. 그 수비 왕이었던 로빈슨도 개털렸어. 그래서 몇 점 넣는데요? 올라주원이 뭐 40점 50점 넣었어요? 해봐야 30점이야. 그게 골밑 공격이잖아요. 조던 눈깔 돌아가면 50점 쳐넣어. 르브론 제임스도 40점 자주 넣죠. 듀란트 눈깔 돌아가면 40점 그냥 쳐넣어. 커리 눈깔 들어가면 40점 그냥 쳐넣어. 공격 기대치가 올라주원보다 높은 사람들밖에 없어 여기 지금. 과거 미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포스트에서 공 받고 퉁퉁 튀기다가 페이크 넣고 골 넣고 이거는 체력 소모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잡아쳐먹어가지고 공격 기대치가 당연히 이 사람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커리 빼라 수비 허벌인데 커리 자리에 듀란트 넣는 게 나음. 허벌까지는 아니야. 뭔 허벌이야. 허벌까지는 아니야. 그냥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도. 10명 있으면은 한 7등? 근데 그에 비해서 커리의 3점 능력은 너무 압도적이죠. 2위 그룹하고. 올라주원 역대 선수 랭킹 11위 정도인데 커리랑 듀란트보다 위인 거 어떻게 생각함? 올라주원 11위가 아니야. 11등은 지금 커리 듀란트가 싸워야지. 제가 생각하는 역대 탑10 한번 봅시다. 일단 자 역대 탑10 봐봐. 역대 탑 뭐 한 12 정도 봅시다. 조던은 그냥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 무조건 박아. 르브론 여기도 불변이야. 이거 못 바꿔요. 여기는 이 다음에 취향이 조금 갈릴 거야. 예를 들어서 빌러셀 윌트를 넣는 방법도 있겠죠. 혹은 매직 버드를 넣는 것도 있겠죠.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매직이 맞다고 생각해요. 매직, 버드가 하나 내려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압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윌트가 앞이라고 생각하고 러셀이 뒤라고 생각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카림 당연히 넣어야죠. 카림으로 할까요? 압둘 말고. 이렇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요즘 그 코비가 엄청 위로 올라오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요즘에 코비 막 7등 막 어딘 5등 이런 데도 꼽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코비는 탑10 수문장이었어. 옛날부터 계속 탑10 수문장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막 5등 막 이렇게 꼽히고 어떤 사람은 3등에 넣더라고. 조던, 르브론, 코비를 넣더라고 탑3로. 그건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누구 보냐? 샥. 그 다음 코비. 나 빼먹은 사람 있냐? 한 명 빼먹은 것 같은데 누구 빼먹었지? 덩컨 빼먹었네. 잠깐만요. 덩컨 넣어야 돼요. 덩컨, 샥, 코비. 딱 10명일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딱 10명. 그리고 이제 그 밑에로 커듀. 그 다음에 이제 요키치도 해야 돼요. 커듀오가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 11등 싸움이 이제 피를 말려요. 그 밑에로도 솔직히 모말론도 좀 아깝고 뭐 가넷이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도 뭐 좀 아깝고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있어. 모말론도 MVP 2개인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차이를 한번 볼게요. 덩컨이 우승 몇 번 했지? 5번 했냐? MVP 2개 있죠. 파이널 MVP가 2개냐 3개냐 그 정도 있죠. 샤킬 오닐이 정규 MVP 하나, 우승 4번, 파이널 MVP 3개. 코비가 우승 5번, 파엠 2개, 정규 MVP 1개. 커리가 정규 MVP가 2개냐? 맞지? 듀란트 하나, 요키치 3개지. 3-2-1이네. 거기에 우승은 커리가 지금 몇 번 우승했지? 커리 4번 우승했냐? 몇 번 우승했지? 듀란트 우승 몇 번이냐? 한 번이냐 혹시? 2번이지? 2번에서 파임 2번 받은 거지? 1, 2, 3, 4, 5. 카림 5등이 에바라고? 왜지?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11등 싸움이 치열하고 여기가 이제 뒤집힐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요 구간. 9등, 10등, 11등 그룹. 여기가 뒤집힐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해. 러셀은 어떤 러셀인가요? 야, 웨스트브룩이겠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이제 모말론, 빅5.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아쉽죠. 가넷도 아쉬워해야 되나? 가넷은 좀 안 아쉬울 것 같고. 웬반야마 고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역대 최고 선수가 될 수 있는 재능이 보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그냥 고정이야. 그리고 나는 매버를 좀 높게 치는 게 여기부터 현대농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높게 칩니다. 그러니까 윌트하고 빌러셀 라이벌리가 있었고 러셀이 11번이나 우승을 하셨잖아. 근데 난 이거 너무 고대 농구라서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적을. 그 윌트 100점도 넣고 시즌 평균 50점 넣는데 조던보다 공격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못 보겠는데. 윌트 챔벌린 농구 같은 농구 하면은 평균 득점 30점 정도 넣을 것 같은데, 뭐 30점 대는 넣겠지만. 그래서 현대 농구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고, 뭐 그걸 여기에 넣으면 안 되겠지만 농구 인기도 이 사람들이 많이 끌어올려줬고, 우승 0이면 25 안에 절대 못 든다고 보면 돼. 칼말론이면 25등 정도 될 것 같은데 20위권 좀 되지 않나? 하킴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하킴이 있었군요. 하커듀요 요렇게 11등 라인이겠네요. 하킴을 완전 빼먹고 있었다. 쏘리. 하킴이 그래도 2우승 했고 MVP 1개인가요 2개인가요? MVP도 있고 수비 왕도 있고. 그래서 여기 11등 라인이 진짜 빡셀 것 같아. 파엠 2개 정규 하나야? 그러면 코비는 못 제끼네. 코비가 근데 저 정도인가? 코비 5우승이야. 5우승 5번 우승이야. 3핏 한 번, 리핏 한 번이야. 이건 진짜 탑 10은 무조건 들어가. 요즘에는 근데 코비 돌아가시고 나서 샥 위로 많이 나요. 샥 덩컨보다 코비를 여기 많이 나. 8등 정도로 보통 나. 그리고 나는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그 르브론 제임스 싫어하는 옛날 90년대 농구 좋아하는 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조던이랑 비교하면서 막 우승을 위해 팀을 옮겼다, 뭐 빅3를 만들었다, 조던도 뭐 바클리랑 같이 팀 먹었으면 어쨌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데, 자 봐봐요. 매직 존슨, 카림 압둘 자바 있는 팀에서 시작함. 레리 버드, 물론 버드가 들어가고 나서 강팀이 되긴 했지만 좋은 동료 선수들과 함께 최강 보스턴 시기를 만들어낸 사람임. 주변에 레전드 선수 존나 많았음. 윌트 고대 혼자 존나 잘해서 우승 많이 못함. 우승 2번인가 밖에 못했죠. 빌러셀 최강 선수들하고 뛰면서 우승 11번 하고 평균 득점 20점도 못 넣음. 팀 덩컨 이 양반 대단하긴 해. 샌 안토니오에서 자기를 주축으로 강팀을 만들어냈으니까. 샤킬 오닐 코비랑 뛴. 코비 샤킬 오닐이랑 뛴. 팀을 옮기거나 강팀에서 드래프트 되지 않은 이상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선수들 중에 클리블랜드에서 드래프트 돼서 이 업적 그대로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건 존재할 수가 없지. 그거는 클리블랜드에서 드래프트 되면 이런 커리어를 쌓을 수가 없어. 당연히 옮겨야지. 그렇지. 안 옮기면 낭만인 거지. 낭만 찾고 역대 탑10도 못 들었을 거야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에 팀 안 옮겼으면은 그냥 뭐 정규 시즌 MVP 4개가 한 3개 정도로 줄었을 것 같고 우승 한 번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순수 실력 하면서 여기 묶였겠죠. 여기서 요키치랑 놀고 있겠지. 팀 옮겨 다녀서 2등 했지. 그러면 르브론 제임스도 카림 있는 팀에서 드래프트 됐으면 안 옮겼겠지. 르브론 제임스도 버드 정도의 동료 복이 있었으면 안 옮겼겠지. 르브론 제임스도 빌러셀 동료 복이었으면 안 옮겼겠지. 르브론 제임스 샥이랑 뛰었으면 안 옮겼겠지. 르브론 제임스가 코비랑 뛰었으면 안 옮겼겠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난 웃겨. 이게 농구만 이 지랄을 존나 떠는 게 축구에서 팀 옮겼다고 지랄하는 사람이 있냐고. 아니 호날두한테 레알로 옮겼다고 지랄을 하냐고. 메시는 바르샤에 계속 있었는데 왜 이러면서 지랄을 해? 음바페 팀 옮긴다고 지랄을 해? 안 하잖아. 농구만 이렇거든. 왜? 조던이 안 옮겨서. 그러니까 이래서 조던 때문에 씨발 자꾸 나 씹틀딱 기준이 계속 생기는 거라니까. 피구는 씨발 라이벌 팀으로 갔으니까 그렇지. 좀 거쳐서 가든가. 그 새끼는 좀 심하긴 했어. 아니 바르샤에서 딴 데 좀 거쳤다 가든가. 한 방에 레알 가니까 그 새끼는 욕먹을만 하지. 만약에 조던이 사라지잖아? 그리고 역대 최고 선수가 매직이었잖아? 그럼 르브론이 팀 옮겼다가 뭐라 안 해? 이 새끼는 시작을 카림이랑 했는데. 그리고 뭐 조던이 바클리랑 뭐 이렇게 뭐 누구냐 올라주원이랑 팀 짰으면은 뭐 우승 훨씬 쉽게 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그걸 아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렇게 뭉치지 않는 시대니까 또 조던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조던은 안 뭉쳤고 다른 데는 존나 뭉쳤어? 근데 다 싸워서 이겼어. 그랬으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던이 안 뭉쳤고 그래서 딴 데도 안 뭉쳤잖아. 바클리하고 올라주원이 뭉쳤냐고. 안 뭉쳤잖아. 그 낭만의 시대니까 그 다 같이 좋게 봐야 되는 거지. 조던만 해낸 게 아니잖아. 올라주원도 안 옮겼고 바클리스키는 옮기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 급의 낄 뭐 그것도 아니고 어차피 로빈슨도 안 옮겼고 걔들도 어차피 안 옮겼잖아.
그리고 누구냐 저기 칼말론 스탁턴 걔들도 안 옮기고 계속 뛰었고 원래 그런 낭만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가 그냥 그랬던 걸 가지고 무슨 마이클 조던만 그걸 해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겨. 요즘 시대는 옮기는 시대고 물론 릅갈통이 시작한 건 맞긴 해. 근데 딱히 그것도 뭐 릅갈통이 시작했다고 해야 되는지도 난 좀 이상하긴 한 게 결국은 운이잖아. 예를 들어서 팀 덩컨이 샌안토니오의 드래프트 된 것 자체도 약간 운이잖아요. 그때 로빈슨이 다치면서 성적 완전 개 쳐박아가지고 1픽을 운 좋게 얻어서 덩컨을 픽을 해서 팀 덩컨하고 로빈슨하고 트윈타워 세워가지고 우승 한번 먹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운이 존나 강하잖아. 그리고 로빈슨 은퇴하고 나서 어디 유럽에서 토니 파커하고 지노빌리를 데리고 왔어. 아르헨티나에서. 얘들이 뜰 줄 알았냐고. 얘들 잘할 줄 알았냐고. 이거 예상한 사람 있어요? 솔직히 없어. 왜냐면 팀 덩컨도 심지어 토니 파커 보고 처음에 잘해주지 않았대. 친하게 안 지냈대. 왜냐면 좀 있으면 갈 거니까 어차피 유럽으로 다시. 프랑스 선수가 NBA에서 성공한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차피 얘 다시 돌아갈 건데 뭐하러 친하게 지내 이러면서 친하게 안 지냈다는 거야. 팀 덩컨도 몰랐어. 토니 파커랑 지노빌리가 그렇게 잘 될지.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를 그 정도 픽으로 그 정도 뛰어난 선수를 뽑을지 누가 아냐고. 운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리고 포포비치하고 뭐 이렇게 좋은 코치들 때문에 시스템 농구를 만들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크고. 왜냐면 팀 덩컨 커리어 사상 가장 강력한 팀이 2012, 13 14년도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팀 덩컨이 99년 데뷔인가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팀 덩컨이 속해 있던 팀 중에 가장 강한 팀은 팀 덩컨이 전성기일 때가 아니라 팀 덩컨이 족저 근막염이 심해져서 체중을 10kg나 줄여서 옛날처럼 등으로 퉁퉁 밀고 들어가서 사기 45도 뱅크샷 할 때 그때 팀 덩컨 팀이 가장 강했던 게 아니고 덩컨이 기량이 많이 하락해서 공격을 동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스크린을 많이 서로 다녔던 전성기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더 강해졌잖아. 이런 게 운이 엄청나게 작용하는 건데 그래서 파이널 MVP도 토니 파커가 받고 카와이 레너드가 받고 이랬던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르브론 제임스 팀 보세요. 걔 깡 총구석이어가지고 누구 오지도 않고 운영진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저기 뭐야 최선을 다해서 데려온 게 모 윌리엄스 누군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도 솔직히 모 윌리엄스가 토니 파커 정도로만 바뀌었어도 조금이라도 더 비벼보지 않았을까? 모 윌리엄스가 지노빌리 정도만 됐어도 아니면 카와이 레너드 정도였으면 조금이라도 더 비벼봤겠지. 그렇지 뭐 센터 발회장에다가 야 토니 파커 말고 한 명 더 휴 뭐였지? 레리 휴즈? 나 최선을 다해서 데려온 게 모 윌리엄스하고 레리 휴즈야. 토니 파커, 지노빌리였으면 안 옮겼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것도 이제 확률이지. 어차피 옮겼을 것 같기도 하고 통수치고. 운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클 조던도 새로 드래프트를 했어. 근데 저기 뭐냐 피펜 같은 애가 안 걸리고 어디 좀 잘못된 애가 걸렸다고 쳐봐. 조던이라고 과연 시카고에 끝까지 남았을까? 물론 이건 상상의 영역이죠. 조던은 끝까지 남았을 수도 있죠. 우승을 좀 덜해도. 우승 한 3번 정도밖에 못해도. 하지만 결국 운이 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는 플레이오프에서 38을 하고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텝 뻥튀기 되던 시절도 아닌데 38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하고 떨어졌어. 르브론도 나름 계약을 떨어보고 옮긴 건데 7년을 뛰고 계약 다 하고 옮긴 건데 무슨 씨발 존나 쉬운 길 택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옮긴 것처럼 막 이렇게 되잖아. 이 새끼가 선수 생활을 20년 넘게 하니까 애기 때로 보이는 거지. 그때도 7년 뛰고 옮긴 건데 베테랑 때 옮긴 건데.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그렇게 빅3 뭉친 거 쪼잔한 거 맞아. 치사한 거 맞아. 근데 그럼 뭐해. 드웨인 웨이드 건강한 거 1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운이라고. 만약에 드웨인 웨이드가 계속 건강했잖아? 르브론도 그렇게 빨리 옮기진 않았겠지. 4년만 뛰고 옮기진 않았겠지. 근데 드웨인 웨이드가 첫 해에만 건강하고 다음 해부터 계속 아픈데 뭐 어떡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르브론의 능력을 진짜 진정 증명했다고 생각하는 게 클리블랜드에서 2016년에 우승했죠. 그 다음에 우승한 바로 다음 해냐? 다음에 한번 지고 그 다음 해냐? 17년, 2018년이냐? 어빙이 보스턴으로 간 게? 어빙이 보스턴으로 떠나고 나서 진짜 그 멤버 데리고 결승까지 올라간 거는 난 진짜 미친 새끼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 역대로 마이클 조던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둘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 멤버 데리고 결승 못 올라가. 서고 동조고 나발이고 못 올라가. 그거는 그 당시 멤버 보세요. 근데 그 잘 해도 삼육대학교 소리를 들었잖아. 3번 우승, 6번 준우승 막 이러면서. 그걸 왜 욕먹냐고. 물론 2011년은 욕먹어야지만. 역주행 경기 진짜 최고였죠. 르브론은 커리만 없었으면 조던이랑 비빌만 한데
그렇겠죠. 근데 그 말은 듀란트 앞에서 하진 못하지 않을까. 만약에 르브론이 없었다면 듀란트는 탑10 확정입니다. MVP 최소 3개. 3개에서 4개 좀 받았겠죠. 최소 3개. 매직도 에이지 아니었으면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위로 못 갔을 것 같아요. 하늘은 왜 듀란트를 낳고 르브론을 또 낳으셨습니까? 르브론이 형이야. 나는 이런 거 막 토론 같은 거 하면 나도 봐요. 분석 같은 거 하고 NBA 좋아하니까 요새 경기는 많이 안 보지만 최근에 그 채널 생긴 거 그것도 보고 하는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르브론이 싫은 거야. 그래서 르브론을 깔 이유를 만들어낼 뿐이고 그 반사작용으로 커리 듀란트를 빨 수밖에 없어. 일단 조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혹은 내가 너무 사랑하던 90년대 선수를 이긴 조던을 올려쳐야지만 내 선수의 위상도 또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조던이 신이어야 하고 그래서 르브론을 까내려야 되는데 그 반사작용으로 이제 커리 듀란트는 또 올려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잡힐까봐 무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못 따라잡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6호야 6호. 6우승 5 MVP야. 6파햄 5 MVP. 얘 4사야. 못 따라잡아. 지금 21년 차인데 어떻게 따라잡아. 그냥 비비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야. 감히 조던에 비벼? 르브론 따위가?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비비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쁨. 어차피 1등 조던이긴 한데 이런 느낌. 이거 요즘 롤판에도 비슷해요. 저는 베이커 선수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베이커 선수를 최근에 좀 혼내주고 있는 초비를 내려치기 위해서 제카 빨기, 나이트 빨기, 쇼메이커 회상하면서 빨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밴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팔이 다 안으로 굽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까지 그래야 하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좀 많이 나도 베이커 팬이고 T1 팬이고 야 T1 옷 이거 20 얼마짜리 샀어. T1이 그 발매한 400만 원짜리 금화도 샀어 나. 그 T1 거 스킨 베이커 스킨 샀어. 이 정도면 인증됐지. 나도 베이커 팬이긴 하지만 쇼메이커 잘 나갈 때 우승할 때 베이커 팬들이 쇼메이커 그렇게 싫어해놓고 최근에 초비가 베이커 혼내주니까 갑자기 쇼메이커 과거 빨기 시작해. 아 그래도 쇼메이커는 LCK 암흑기에서 우승을 시켜줬지. 아 그때 쇼메 이러면서 그때 욕 존나 해놓고 씨발놈들이 그냥 너넨 초비가 싫을 뿐이잖아. 그러면서 제카 존나 빨아. 근데 조현일 해설위원은 그래도 일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게 그 르브론 제임스 3우승까지 존나 싫어했었거든. 근데 4우승을 딱 하니까 LA에서까지 우승을 하니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고 역대 2등 고정하더라고요.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마이클 조던 물론 역대 최고 최강 인정. 근데 2016년 그 멤버로 골든스테이트 꺾을 수 있는 게 진짜 없습니다. 뭐 조던은 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다른 사람 안 됩니다. 뭐 매직이고 버드고 카림이고 안 됩니다. 그리고 LA에서 우승할 때가 몇 년 차야. 그 연차에 그 정도 퍼포먼스 못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최영길 해설위원이 진짜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심지어 고졸 드래프트를 개이득 본 것처럼 말하는 거야. 난 그것도 이제 너무 심하던데 진짜. 그 맞아 진짜? 아니 고졸 드래프트가 왜 없어졌습니까? 꿀 빨아서 없어졌습니까? 고졸 드래프트는 선수들이 NBA에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선수가 망가져 버리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고졸 드래프트가 없어진 거란 말이야. 고졸로 NBA에 입성했다가 망한 새끼들이 많으니까. 근데 마치 르브론 제임스가 고졸로 드래프트 된 것 때문에 누적을 많이 쌓았으니까 고졸로 NBA에 입성한 게 개이득임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 난 진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그냥 르브론이 개같이 싫은 것 뿐이잖아 그거는. 아니 씨발 고졸 새끼가 NBA에 들어와서 25호를 찍고 바로 다음 해에 27점인가를 쳐놓고 그 다음 해에 37.7인가를 쳐했어요. 이거를 르브론의 대단한 점으로 봐야 되는데 르브론이 고졸로 NBA에 입성했기 때문에 누적을 그렇게 많이 쌓은 거죠는 씨발 지금 장난치냐 진짜?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코비랑 비교를 해서 코비도 고졸인데 코비는 고졸로 NBA 적응할 때까지 시간 많이 걸렸음. 코비는 고졸로 NBA 첫 해에 뭐 10몇 점밖에 못 넣었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 르브론은 고졸이라서 누적 많이 쌓은 거지가 되는 거는 씨발 진짜 이건 난 정신병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존나 그냥 대단한 점이잖아. 아 마이클 조던도 대학교 2년 뛰었잖아요. 마이클 조던도 지금 당장 내가 개 씹어먹겠다 싶었으면은 1년만 하고 왔겠지. 고졸까지는 아니어도 조던도 준비를 하고 하느라 뭐 NBA 이렇게 들어갔겠죠. 뭐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수들 대학교 애지간하면 다 4년씩 뛰고 왔잖아. 그래서 NBA에 첫 해부터 기량을 잘 보여줬고 매직은 첫 해에 빠임 받지 않았냐 신인데? 근데 릅갈통 새끼는 대학교 구경도 못 해보고 고등학교 때 들어와가지고도 NBA 바로 적응했는데 그걸 장점으로 봐야지. 그랬으니까 누적을 많이 쌓았죠는
씨발. 그냥 르브론이 개같이 싫은 거야. 그래서 르브론의 장점을 내려치고 르브론의 단점을 존나 부각시키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 씨발 조던은 동료 패고 도박 중독에다가 파티 광해 날 새고 와가지고 게임 뛰고 그래놓고 30점 넣으니까 역시 조던. 아니 씨발 날 까고 경기장 온 거를 욕해야지. 씨발 30점 넣었다고 용서가 돼? 존나 틀딱스럽긴 하네. 매직 뭐 말할 것도 없지. 5,000명이랑 자고 에이즈. 버드 무죄. 하지만 전성기 짧았죠. 카림 르브론만 팀 옮겼냐? 카림도 미러키에서 LA로 옮길 때 개같이 옮겼죠. 존나 씨발 얘기도 안 하지. 언급도 안 하지. 카림도 미러키에서 뛰다가 개 X같은 방법으로 LA로 이적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승 많이 했고 언급도 안 해. 윌트 2만 명이랑 잠. 패스 안함 지만 넘. 러셀 우승 11번 하긴 했는데 평득 20도 안 됨. 덩컨 무죄. 완전 무결. 샥 코비랑 존나 싸움. 코비 샥이랑 존나 싸움. 샥 훈련 열심히 안함. 자유투 50% 따리. 코비 첫 3필 샥발. 딴 사람들 단점 존나 많아. 근데 르브론 거만 계속 얘기하잖아. 물론 이 새끼도 미친 새끼 맞긴 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준이 달라지는 게 너무 꼴배기 싫어. 어느 업계든. 그냥 르브론이 존나 싫은 것 뿐이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저는 르브론이 존나 싫기 때문에 공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냥 이러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존나 공정한 척, 존나 팩트인 척, 그게 존나 꼴 받는 거야. 르브론은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좀 비호감 행보로 업보. 그렇죠. 자, 굳이 따지자면 여기 지금 무죄인 사람은 레리 버드하고 팀 덩컨 정도잖아요. 러셀도 무죄로 보긴 해야 되는데 득점을 많이 못했어. 뭐 어쨌든 요 3명 정도가 무죄네요. 버드, 러셀, 덩컨이 무죄야. 나머지는 좀 잘못들이 있어. 그리고 그 잘못들이 이 형사처벌 잘못 수준입니다. 근데 릅갈통의 잘못을 보겠습니다. 역주행한 거 그 경찰 어시스트 받은 거라서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런던 올림픽 가서 여자한테 찝적대다 까인 거 부끄러울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강팀 만들어서 팀 옮겨 다닌 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죠. 나머지는 형사처벌이야. 도박, 폭력, 뭐 바람, 여성 평력, 뭐 에이즈 난리나. 근데 무슨 르브론 조던 비교만 하면 르브론이 무슨 천하의 개인 것처럼 나온다니까. NBA 이 깨끗한 이 판에 혼자서 더러운 끼인 것처럼 막 표현을 해요. 더 더러운 끼가 널렸는데 역대 탑10만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리얼월드보다 리얼월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생각 잠깐 가졌을 수 있어. 똑같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그 볼보이한테 수건 개같이 던진 거 난 그게 제일 꼴배기 싫었어 솔직히. 그게 최악이었어. 근데 그 뒤로 약간 자아성찰해서 밴들한테 특히 어린 밴들한테 존나 잘해주긴 하죠. 르브론 제임스하고 커리 이 두 명은 어린 팬들한테 어마무시하게 잘해주니까 그 뒤로 조금 이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볼보이한테 수건 던질 때가 제일 꼴배기 싫었어요. 다른 것보다. 르브론 제임스 회생 방안 안 하나요? 뭘 회생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 재산이 1조야. 1조가 넘어. 농구공 튕겨가지고 1조를 넘게 번다. 야. 팀을 옮겼으니 배신 때렸다. 클리블랜드 팬들이 배신 때렸다고 생각해야지 클리블랜드 욕하던 사람들이 왜 더 성질내는지를 모르겠어. 난 솔직히 얘기해서 저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애정 1도 없어요. 물론 프랜차이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다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나는 어차피 여기 이영만리 먼 스포츠잖아. 유럽 축구를 볼 때도 나는 옛날에 호나우두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운동선수 호나우두라고 봐야 되거든요. 브라질 호나우두. 호나우두가 아인토벤에서 뛰다가 바르샤로 옮겼어. 근데 이거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죠. 왜냐면 빅리그로 옮긴 거니까. 근데 바르샤에서 뛰다가 어마무시하게 뒤지게 잘하고 인테르로 옮겼어. 그 다음에 무릎 한 번 아작 내놓고 2번 아작 내놓고 레알 마드리드로 옮겼어. 그 다음에 레알 다음에 어디 갔지? AC 밀란 갔나? 레알 마드리드 다음에 AC 밀란 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호나우두도 은근히 양밀란 둘 다 뛰었고 레알 바르샤 둘 다 뛰었어. 뭐 어쩌라고. 뭐 배신이고 나발이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냐고 이게. 물론 피구같이 바르샤에 있다가 바로 레알로 튄 새끼는 욕먹은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에 있다가 아스날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죠. 같은 런던끼리.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이거 뭐라고 하냐고. 샤킬 오닐 보세요. LA에서 뛰다가 코비하고 기싸움 밀려가지고 마이애미 갔어. 거기서도 우승했어. 그리고 나서도 뭐 보스턴도 잠깐 뛰고 여기저기 깔짝깔짝 좀 뛰었어. 그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고. 아니 씨발 프로 선수인데 그러면 이적할 수도 있지. 계약을 이행을 안 했냐고. 그걸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지. 릅갈통 새끼처럼 계약 이행 잘한 새끼가 있냐고. 릅갈통은 팀을 옮길 때마다 우승시켰어.
클불 우승시켰지, 마이애미 우승시켰지, LA 우승시켰지. 다 우승시켰어. 계약 기간 내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건강하게, 심지어 팀도 인기를 많이 올려놨어. 돈도 많이 벌게 해줬어. 이 새끼처럼 계약 이행 잘한 새끼가 있냐고. 만약에 나 이적할 거니까 이적시켜줘, 이적 안 시켜주면 안 뛰임, 이지랄하면서 태업한 새끼가 있다. 이 새끼는 욕 존나 처먹어야지. 이 새끼는 연봉 뱉어야지, 개새끼지. 근데 르칼통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잖아. 계약 기간을 다 지키고 이적했잖아. 항상 클불에서 7년 뛰고 마이애미 갔고, 마이애미에서 4년 계약 다 채우고 다시 클불 갔고, 클불에서도 4년 다 채우고 LA 갔고, 지금 LA에서도 4년 채우고 있잖아. 이걸 왜 욕하냐고. 형, 호돈신 탈덕한 계기가 뭐야? 일단 제가 그 똑같은 머리 자를 때도 참았어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풀 경기를 볼 수 없었어. 호나우두의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막 누가 어디서 구해오고 막 인터넷 영상 뭐 어떻게 막 풀빵 막 이런 데 올라오고 막 CD 구워놓은 거 있고 막 이런 걸로 봤어. 그래서 호나우두한테 너무 매료가 되었지만 풀 경기를 보지 못했어. 내가 호나우두의 풀 경기를 본 게 월드컵이야. 2002년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매 경기 골을 넣으면서 역대 득점왕 기록을 갈아치우겠다고 선언도 하고, 와 멋있다 역시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대가리를 이상하게 밀고 온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참았어. 우승도 시키고 했잖아. 그 뒤로 레알에 가서 득점왕도 한번 하고 뭐 얼추 잘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기량이 서서히 아주 많이 떨어져 갔고, 클럽은 계속 가고 여자는 계속 바뀌고 이지랄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르칼통처럼 뺀질하기 좋은 선수가 없어요. 이게 농구 한정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항상 마이클 조던이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흠이 보이는 거지, 다른 그 누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르칼통처럼 응원할 맛이 나는 선수는 메날두밖에 없어. 동시대에 뛰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한 2000년부터 지금 한 2020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20년 동안 르칼통 정도 펜질할 맛이 나는 선수가 과연 있냐? 운동선수 중에 없어. 메날두밖에 없어. 그 정도로 오래 건강하게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며 우승도 곧잘시키면서 또 도파민 제공도 해주면서 이런 새끼가 과연 존재하기나 하냐고. 없다니까? 오타니 이제 시작이고, 오타니가 지금부터 10년 해야지. 페더러, 나달 있지 않을까요? 거긴 좀 있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축구, 농구, 야구보다는 테니스가 아무래도 좀 더 매니아 스포츠다 보니까 그 스포츠의 위상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다른 데 봐봐. 만약 호나우두 좋아해? 씨발 훈련을 성실하게 안 해. 계속 살쪄. 계속 클럽 가고 여자친구 계속 바뀌어. 메시, 날두 정도 돼야 비빈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카와이 레너드를 너무 좋아해? 와, 나 르브론 존나 꼴배기 싫었는데 개장수 잘한다 이러면서 막 우승도 시키고 막 해? 아파. 시즌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기쁜 소식입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한 달 뒤 거짓말이쥬 속았쥬. 맨날 아파. 너무 잘 아파.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난 전문가들 얘기 중에서 이해 못하겠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르칼통이 한 번씩 쉬는 거를 과거 선수들 조던과 비교. 야, 이거 존나 이해 안 돼. 아예 이해가 안 돼. 자, 이게 뭐냐면요, 르칼통이 로드 매니지먼트까지는 아니지만 힘들 때 한 번씩 쉬어요. 덜 중요한 경기에서 한 번씩 쉬어. 82경기를 다 뛴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르칼통이. 한 번쯤 있나? 르칼통이 의외로 경기 수로 치면은 1년에 한 75에서 70 후반 정도로 많이 뛰었고, 아파가지고 더 못 뛰었던 적도 있고, 뭐 단축 시즌도 있었고, 은근히 좀 쉬어.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이클 조던하고 비교를 해. 그 NBA 틀딱 밴들이. 마이클 조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한 경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진짜 부상을 당한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오늘 경기가 82경기 중에 한 경기지만 어떤 팬한테는 평생 한 경기일 수도 있다. 어떤 팬은 엄청 힘들게 이 표를 구해서 평생에 한 번의 추억으로 이 경기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경기에 결장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영말리 있는 나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난 존나 웃기다니까. 한국에 있는 나는 평생 NBA를 현장에서 볼 일이 없어.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몸 관리를 잘해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 르칼통 새끼가 한 20경기 뛰면 한 경기 쉬고, 한 20경기 뛰면 한 경기 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이 새끼가 지금처럼 21년 차까지 뛰어서 내가 좋아하는 르칼통을 오래 보는 게 이영말리 있는 팬들의 이득이야.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 훨씬 세계화가 됐잖아. 그러면 이 새끼가 몸 관리를 잘해서 1년이라도 더 뛰는 걸 바라는 해외 팬들이 많이 있겠지. 나처럼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뛰어. 직접 구경 온 밴드를 위해서. 씨발 난 밴 아니야?
한국에서 보는 건 뺀 아니야? 중국에서 보는 건 뺀 아니야? 유럽에서 보는 건 뺀 아니야? 그리고 이 말이 맞으려면은 마이클 조던이 레리 버드처럼 살았어야지. 이 말이 미화가 되려면 파티장 가서 날 까고 경기 뛰러 와가지고 경기를 찾는 팬을 위해 최선을, 파티에서 날 깐 거 치고 최선이겠지. 밤새서 도박 치고 와가지고 최선을. 야, 릅갈통은 씨발 그래도 도박은 안 하고 어디 파티는 안 다니잖아. 파티 다니긴 하는데 경기 전날 날 안 까잖아. 몸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레리 버드처럼 친구도 안 만나고 어디 술도 안 먹고 그냥 인생이 농구밖에 없어. 그냥 집, 농구장, 경기장, 집, 농구장, 경기장, 집, 훈련장, 경기장, 이것만 평생 하는 X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아 진짜 멋있다라고 할 텐데, 어차피 씨발 파티 다니고 여자 만나고 바람도 피고 도박도 하고 이랬잖아. 이거를 왜 비교해서 조던이 미화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나는 내가 레리 버드면 이해를 하겠어. 빌러셀 뭐 이런 사람들이면 이해를 하겠어. 팀 덩컨이면 이해를 하겠고, 스탁턴도 이해를 하겠어. 스탁턴도 집, 농구장, 마트, 집, 농구장, 마트 이거밖에 안 다닌다잖아. 근데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82경기 뛰었다고 이게 미화가 돼? 릅갈통 새끼는 연간 수십억 써서 몸 관리하면서 20년 이상 NBA를 뛰면서 몸 관리 때문에 한 경기씩 쉬는 걸 욕을 처먹고,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튼 나는 그냥 생각이 계속 똑같아요. 그냥 르브론이 존나 싫을 뿐이야. 르브론이 아니었으면 뭐 딱히 조던에 이런 게 미화됐을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르브론이 존나 싫기 때문에 조던을 미화하는 거야. 르브론 욕하려고.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미화될 만한 스토리라고 생각함. 정보가 적을 때는 그렇겠죠. 마이클 조던이 도박하고 파티 다니고 바람피고 이랬던 거 몰랐던 그런 90년대에는 미화될 만한 이야기였죠.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 코비도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너무 안 좋은 말은 안 하겠지만, 코비도 바람피고 그걸로 폭행으로 고소도 당하고 언론에다가 왜 그랬냐고 존나 쪼임 당하니까 샥도 했다. 그때부터 사이 존나 안 좋아졌죠. 그냥 릅갈통이, 르브론이 싫어서 그냥 올려칠 뿐인 거지. 다 고만고만해.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여기서 특별히 대단한 사람, 버드, 러셀, 덩컨, 끝. 흑자야, 르브론 안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함? 조던 때문에. 조던 없었으면 릅갈통 안티 이렇게 안 많음. 돈치치는 저 명단에 끼긴 멀었다고 보는 거임? 아니 뭐 정규 MVP도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껴. 만약에 돈치치 끼려면 순수 실력도로 또 나와야 돼. 그럴 거면 하든부터 넣어야지. 하든 40-10을 밥 먹듯이 해버리는데. 리얼월드는 뭐 그냥 똑같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뒤로 반성하고 바뀌는 태도를 보였냐가 중요하고, 보였다고 생각해. 뺀을 소중히 여기잖아 최근에. 안 그랬으면 소우 같은데 잡혀갔겠지. 넌 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다. 르비 꾸준히 잘했지만 시대를 압도한 느낌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이애미 시절을 안 본 거지. 그냥 마이애미 시절 르브론 제임스 를 봐. 그냥 괴물이에요. 저는 마이애미 시절 르브론 제임스만큼 압도적인 느낌을 준 농구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정규 시즌 한정으로 해서 저기 누구냐, 쿤보한테 약간 느껴졌던 적이 있어. 그 르브론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쿤보한테 잠깐 느껴졌었거든. 근데 슛이 르브론보다 훨씬 고자에 가깝다 보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몸빵 존나 하면서 슛 강제하고 이러면서 망가지는 쿤보를 보면서 좀 아쉽구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다음 요즘에 요키치한테 또 약간 느껴지고요. 그거 말고 아예 없어요. 그냥 압도적인 느낌 준 거 샤킬 오닐, 르브론 제임스 끝. 쿤보는 슛고자라서 역대 탑10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이애미 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르브론 제임스가 릅갈통이 수비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상상도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당시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 수비왕 2등까지도 했었죠. 나는 그때 수비왕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모르는 그런 관성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르브론 제임스가 수비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관성이 작용했다고 생각해. 마이클 조던도 수비왕이 한 번밖에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난 코비 MVP 받은 것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안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코비가 MVP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을 하나 받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샤킬 오닐도 MVP, 정규 MVP 2개는 받았어야 되는데 약간 사람들이 재수없어 해가지고 못 받은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데 릅갈통이 그 당시에 수비를 얼마나 잘했냐면, 릅갈통을 앞에 놓고 공격을 하기 싫어하는 게 느껴졌어.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그 몇몇에는 당연히 뭐 듀란트 같은 선수들.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보통 자기 마크맨이 있으면은 일반적인 거리보다 한 걸음 정도 더 멀리 떨어져서 막았습니다. 왜? 스피드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걔한테 패스가 날아가는 동안 내가 카바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수비가 카와이 레너드 같은 선수들, 쿤보 같은 선수들한테 보이죠. 앤서니 데이비스 뭐 이런 선수들한테도 좀 보이고 뭐 전성기 하워드 이런 사람들한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골밑 수비니까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약간 자기 수비를 좀 떨어져서 막습니다. 떨어지면서 패싱 레인 차단 같은 걸 좀 더 하고 더블팀 들어갈 수 있을 때 빠르게 더블팀 들어가고 누가 제껴지면 카바 들어가고 이런 팀 수비가 최상급이면서 개인 수비가 가능했죠. 아니 상식적으로 2011년에 정규 시즌 MVP가 데릭 로즈였는데 데릭 로즈는 NBA 역대로 따져도 가장 빠른 수준의 선수예요. 키가 190이고 포인트 가드이고 운동 능력 기반의 선수고 20대 극초반이야. 얼마나 빠르겠냐고. 그 당시에 뭐 기량이 좀 떨어진 선수들 중에 빠른 선수가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때 제일 빠른 선수 하면은 그냥 데릭 로즈, 그다음에 뭐 러셀 웨스트브룩, 파커는 그때 이제 많이 졌었고 뭐 그렇게 꼽히던 존월 뭐 이런 선수들 꼽힐 때야 스피드 탑3 들어가는 애였단 말이야. 아니 걔를 클러치 때 락다운을 한다니까. 스텝을 다 따라간다니까. 사람 끼냐고. 그 당시에 르브론 제임스 체중이 120kg예요. 여러분 2m 4cm에 120kg 나가는 새끼가 포인트 가드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선수를 스텝을 따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보여준 적 없는 수준이에요. 카와이 레너드가 물론 수비를 더 잘하긴 하는데 가드 막는 거 한정에서는 르비 더 잘 막았을 거야. 전성기에서. 마임 때 2번 했죠. 우승. 12년 13년 13년 때 이제 똥꼬쇼 했죠. 레이 알렌이 살려준 그거. 12년에는 뭐 그래도 다소 상대적으로 좀 쉽게 했고 오클라호마 만나서 그 덩치로 관절 안 나가고 있는 게 신기. 그리고 그 2011년 파이널에서 개그치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할 수 있나 싶게 못했잖아. 그냥 평범한 스몰 포워드 수준도 못했잖아. 그 이유가 뭐 다양하게 있고 사실 저도 잠깐 의심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우승했으면 빠임을 웨이드가 받았을 거야. 근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마이애미에 와서 자신의 첫 우승을 하는데 주인공이 웨이드가 되는 게 싫었다? 그랬으면 난사를 했겠지. 정신도 아니고 우승 안 하면 이러겠냐고. 난사를 했겠죠. 자기가 스탯 더 쌓으려고. 그 웨이드가 그리고 르브론 한정으로는 양보를 좀 했어요. 서열 정리가 좀 됐어. 웨이드가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선수인데 르한테는 좀 접어줬어.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솔직히 동부 결승에서 데릭 로즈 막다가 퍼진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정도로 체중을 많이 늘렸고 3, 4번 같이 뛰기 위해서 처음으로 120kg까지 몸무게를 늘렸고 자기가 스태미너가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시절에는 시즌 평균 40분씩 뛰던 새끼니까 스몰 포워드인데도 체력이 워낙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동부 결승할 때도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그냥 동부 결승에서 하필 데릭 로즈까지 좀 막으면서 수비 열심히 하고 공수 다 열심히 하면서 퍼진 것 같아요. 체중을 갑자기 너무 늘렸어. 체중을 10kg를 갑자기 늘렸으니까. 그거 말고는 말이 안 돼.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 얘가 공격을 해야 될 차례고 웨이드가 소리도 질렀어. 막 뭐해 막 이러면서 막 더 막 푸시하라고 공격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질렀어. 심지어 그 웨이드가. 근데도 안 하고 패스 돌렸잖아. 그럼 몸에 자신이 없는 거야. 다쳤거나 퍼졌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지. 뭐 신인도 아니고 멘탈 이슈가 나올 리가 없고 8년 차인데. 르브론 체증은 그 11년에도 늘렸고 12년에도 늘렸고 그래서 본인 피셜로 2012년에는 120kg 오바였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워드랑 체중이 같은 거야 그때. 어쨌든 그때 갈통이가 평균만 했어도 우승했는 건데 아쉽죠. 르브론 도대체 은퇴를 언제 할까요? 제 생각에는 다 다음 시즌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하고 한 시즌 더 하고 끝날 것 같아. 23시즌 채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시즌은 기량이 조금 하락되어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한 20득점 정도에 한 6어시?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시즌에. 뭐 지금도 썸타임 수비 잘하긴 하죠. 한 경기에 3번 정도? 둘째 아들하고는 같이 못 뛰겠지. 올림픽 때 르 어케 보셨음. 저걸로 이제 욕 좀 덜 먹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죠. 그러니까 르브론의 과오, 리얼월드 발언, 그러니까 뺀을 함부로 한 발언, 볼보이 함부로 한 발언 이런 것처럼 뺀하고 약간 기싸움이 있었던 전적이 있잖아. 역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려면은 희생을 보여줘야 돼. 갈통이가 희생을 좀 보였잖아요. 올림픽에서. 그 나이에 그렇게 뛰었다. 그 나이에. 심지어 올림픽에서는 수비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 어쨌든 오늘 아무것도 못했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 라이브 또 켜야 되네. 어떤 새끼 농구 얘기 꺼내가지고 농구 얘기만 1시간도 넘게 했네.